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내일은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 이게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들의 시각 변화라던가, 퇴직연금 같은 투자 전략,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냐 알트코인이냐 이 논쟁까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네, 같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우선 그 기관들, 특히 뱅가드 같은 큰 데 있잖아요. 예전에는 공개적으로 막 비트코인 투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네, 그랬었죠. 근데 뒤로는 2023년에 이미 7천억 원 넘는 비트코인 채굴회사 주식을 갖고 있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데요. 이게 뭐 단순히 입장을 바꿨다 이걸 넘어서 혹시 기관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언제 들어올지 그 시점을 좀 조절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어요. 시점을 조절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좀 쌀 때 미리 사두고 준비가 다 되면 그때 이제 이제 괜찮다 신호 주면서 개인들한테 사라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와. 자료에서는 이걸 약간 쇼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막 부정적인 여론 만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끝날 거다. 자기들 준비 시간 벌려고 뭐 이런 시각인 거죠.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계산된 움직임일 수도 있겠어요. 그럼 이런 큰 판 속에서 퇴직연금 시장으로 들어오는 건 또 다른 얘기 같은데요. 피델리티가 수수료 없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IRA 상품 내놓고 또 미국 노동부가 401k 가이드라인에서 암호화폐 제한 없앤 거. 이거 중요해 보여요. 네, 아주 중요하죠. 이게 암호화폐가 그냥 사고 파는 걸 넘어서 이제 제도권 금융, 특히 그 연금 같은 장기 투자 상품 안으로 들어온다는 신호거든요. 아, 특히 세금 문제, 이거 민감하잖아요. 고액 자산가들이나 은퇴 준비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한테는 이게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죠. 그쵸. 세금 혜택에다가 콜드 월렛 보관으로 안전하다 이런 걸 강조한다면서요. 맞아요. 뭐 전통적 IRA니 로스 IRA니 종류도 다양하게 해서 세금 내는 시점이나 방식을 고를 수 있게 하고요. 근데 핵심은 이런 상품들은 보통 뭐 20년, 길게는 40년 이렇게 묶이는 거잖아요. 네네. 기관 입장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기는 거예요. 장기적인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장기적인 포석이네요. 근데 또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좀 이상해요. 알트코인은 쓰레기다. 이런 말이 막 돈다고 자료에 나오던데. 네, 그런 프레임이 좀 있죠. 비트코인 ETF만 먼저 딱 승인되니까 비트코인만 좋고 나머지는 다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음, 이것도 자료에서는 좀 양면적으로 봐요. 실제로 알트코인들 대부분 뭐 98% 정도는 없어질 수도 있다. 이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98%요? 그렇게 많이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능성 있는 애들까지 전부 다 싸잡아서 쓰레기 취급하는 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혹시 아, 또 기관들 전략. 싼 값에 주우려고.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도 있다는 겁니다. 유망한 알트코인들을 낮은 가격에 좀 매집하려고 일부러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나중에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XRP 이런 걸로 ETF 만들거나 스테이킹 상품 내놓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 바꿀 수 있다는 예측도 하고요. 정말 복잡하네요. 실제 기업들 움직임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코스닥 상장사 중에 비트맥스라는 곳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9대 1로 사고 더 사려고 시비 발행까지 한다던데요. 네, 그런 사례가 있죠. 또 중국 운송업체 위버스는 빚까지 내서 3억 달러 규모로 XRP 펀드를 만든다고 하고요. 빚까지 내서요. 네. 그리고 일본 메타플래닛인가 거기도 비트코인 샀더니 주가가 막 급등했다면서요? 네. 이런 걸 보면 기업들이 일단 비트코인 먼저 그다음에 알트코인으로 확장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 같고요. 특히 그 부채를 활용해서 자산 사는 거 비투 전략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주가 오르는 게 보이니까 그 유혹이 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금리가 높아서 MMF 같은 안전한 데 돈이 엄청 몰려 있다면서요? 7조 달러나. 네, 맞아요. MMF에 돈이 묶여 있죠. 안전하고 이자도 괜찮으니까요. 근데 연준이 금리 내리기 시작하면 이 돈들이 다 위험 자산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막 들어오면서 엄청난 상승장, 그 바나나존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던데요. 네, 그런 기대감이 크죠. MMF 자금이 금리 인하하면 더 높은 수익 찾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근데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건 역시 인내입니다. 투자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라. 특히 알트코인처럼 변동성 큰 거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요. 기관들도 이더리움 투자에서 손해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 기관들도요? 네.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결국 확실한 증거보다는 가능성, 뭐랄까, 심중에 투자하는 영역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더라고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기관들의 복잡한 속내부터 퇴직연금을 통한 제도권 편입 움직임, 또 알트코인을 둘러싼 전략까지. 청취자 여러분은 이런 정보들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가 던지는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 자산에 대해 내가 확신이 부족한 건 아닌지, 스스로 숙제는 충분히 했는지 돌아보라는 거죠. 아, 숙제. 네, 충분히 알아봤다면 투자를 망설일 핑계만 찾지 말고 어떻게 현명하게 참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실패했다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다시 객관적으로 보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결단도 필요하다는 메시지예요. 결국 이 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 가치를 찾아내는 눈,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